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원래는 오늘 쉬려다가 최근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좀 계셔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저녁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 트위터 친구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긴축 이벤트가 큰 걸 못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미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 주식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사실이죠. 이제 항복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률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시장과 거시경제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셔야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으신데 별로 안 계시니까 제가 기업들 실적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 당연하고 채권금리, 유가, 금시세까지 코인 시장, 콜, 숏,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거 다 확인을 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솔직히 잘 안 보시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 드리면 또 싫어하실 거고 오늘은 0.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빼고 오르고 있다 좀 내리고 있다 그렇게 좀 쉽게 이야기 드리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용어 자체도 지금 그냥 옆집 아저씨나 형이나 동생처럼 쉽게 이야기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건데 최근에는 실업률만 올라오면 다른 번외적인 요소들 전쟁이나 유가 달러 인덱스 그런 거 빼고 주식 내려오면 채권 금리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때는 이야기 따로 드리고 이건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준금리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솔직히 시장은 예상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페드가 올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거짓말 그러다가 에이 진짜? 그러고 마지막은 도망쳐죠. 기준금리와 같이 봐야 하는 게 회사채 가상금리인 거 당연한 거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자주 봅니다.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니까 크로스 체크 하느라 보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사채 가상금리 제가 실업률 기다리고 있어서 어제는 2008년 보여드렸으니까 2007년부터 등급별 차트거든요. 이번에 테슬라 승격 됐다고 하죠. 보시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오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겁니다. 기준금리 오르니까 투자은행이 야 이걸로 안 되지 지금 기준금리 5% 막 10% 그런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 좀 더 내라 너네 그러는 거죠. 그리고 S&P 500 차트입니다. 같은 기간 추려드렸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합쳐 드릴게요. 주식 차트 하락 구간에 올라가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차트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실업률은 큰 위기에만 거의 반응했죠. 그렇다면 회사채 가상금리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죠. 근데 시장은 그거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나서 보니까 아는 거지. 빅스 수치도 똑같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가 먼저냐 따지자면 기업이 대출금리가 늘어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죠. 근데 또 기업들 영업이익 안 나오니까 대출금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사람들 해고하고 근데 또 보면 안 좋아질 거 예상하고 채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려면 주식에서 빼서 채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차트 가지고 이거랑 저거랑 비교해보는 건 복잡하고 어제 보여드린 실업률 지금 초점이 실업률에 맞춰져 있으니 그걸 대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크로스 체크 당연히 해야죠. 회사채 금리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은 주식은 이미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건 여기까지 하고 내일 국장도 좀 걱정이 되고 오늘 밤에 미장도 금요일 여파가 오늘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아마 좀 하락이 온다면 저도 피라미드형 첫 매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 말씀드렸죠. 나스닥 1200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피라미드형 첫 매수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 아마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요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이라면 좀 기다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셨거나 매수 중이신 분들은 계획대로 하셔야 하는 건 맞고, 아직 매수 전이라면 지켜보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이게 솔직한 제 생각이고요.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저처럼 장기 투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시장이죠. 이럴 때는 멘탈 챙기는 게 가장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명상의 시간답게 명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좀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훗날에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 우리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이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 오일 쇼크, 금융위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식장에 기록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공포를 이겨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지금 공포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파월의 얼굴이 꿈에 나올 정도로 내가 저 미국 연준 의장 저거 볼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봤을까? 막 그러죠. 지금 증시의 거품이 꺼지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책의 내용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는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죠. 우리는 이 게임에서 남의 돈을 뺏을 수 있을까요? 우리랑 같은 링에서 권투글러브를 끼고 게임하는 사람 중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버거킹 와퍼의 참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인도네시아산 참기에 콜옵션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만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적어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 방을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죠. 물론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마지막 한 방으로 KO 승을 바라기 때문에 수많은 펀치들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정말 많이 맞으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넉다운 당했죠. 유튜브의 힘인지 이게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래도 만약 옆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고,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분, 두 분 생길 때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알려드리거나 큰 상승을 할 종목을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같이 의지하면서 수많은 펀치를 맞으며 버티는 건 같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글거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수성이 생각보다 풍부하네요. 언젠가는 웃으면서 지금을 회상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같이 의지하면서 서로 좋은 방법 있으면 공유도 하고 버티다가 보면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요? 하나씩 악재들이 끝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 부자 되는 날까지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조금의 오글거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만나요.